미국의 온라인 물가가 2년 만에 하락해 전체 물가를 잡기 시작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으로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확대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앞둔 미국의 대학가들이 기숙사난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 먹는 니코틴 제품들이 전자담배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사저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이 전격 실시돼 정치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물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전체 물가를 잡기 시작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은 7월에 전자제품의 경우 9.3%나 급락하는 등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온 미국의 물가 중에서 온라인 판매 물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 물가 잡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팔리고 있는 전자제품과 의류, 장난감 등의 판매 가격이 7월에 전년에 비해 1% 하락해 팬데믹 2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아도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판매에서 주요 18개 종목 중에서 14개 종목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가격은 25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7월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의 근 20%나 차지하고 있는 최대 품목인 전자제품은 7월에 판매 가격이 무려 9.3%나 급락했습니다. 장난감의 가격도 8.2% 떨어졌으며 의류 가격은 1% 내렸습니다. 컴퓨터와 보석, 서적, 스포츠용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료품 가격은 7월에도 전년에 비해 13.4%나 올랐으며 애완동물 품목 가격은 12.6% 상승했습니다. 18개 카테고리 중에 14개 종목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은 소비자들이 식품과 휘발유에 주로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 다른 상품을 덜 사려 한 반면 업체들이 지나치게 축적했던 재고들을 밀어내기 세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가격을 하락시킨 것입니다. 온라인 상품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함으로써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있는 미국의 전체 물가도 진정시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중순부터 휘발유 값과 식품 가격, 중고차, 항공료 등이 대폭 내리기 시작한 데다가 온라인 판매 가격도 인하된 것이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진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전국 평균이 6월 초에는 $5를 넘었다가 2달 만인 8월 초 현재는 $4로 1달러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공급난도 해소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6월에 9.1%까지 급등해 있는데 7월에는 8.7% 이하로 진정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7월에 소비자 물가가 8%대로 다시 내려간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에 9.1%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현재까지 4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나 올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남은 3번에 걸쳐 1% 이상 추가해 3.5% 내지 4%로 인상하고 물가는 7%대로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50년 노력 끝에 성사시킨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으로 6,500만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너무 늦게 주요 혜택을 보게 되지만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처방약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오르면 리베이트 받게 되고 무료 백신 이용에 그치지만 2024년에는 코인슈런스 5% 지출이 없어지고 2025년부터 $2,000 이상이면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매년 혜택이 추가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포함시켜 50년 노력 끝에 성사시킨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은 ACA 오바마케어 이래 정부 헬스케어를 최대로 확장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처방약 값을 인하해주는 주요 혜택이 2025년과 2026년에나 시작되지만은 시행 첫 해인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하나하나씩 추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처방약 값이 물가 인상률보다 많이 오르게 되면 제약사들은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메디케어 이용자들에게 돌려주게 되고 코로나 등에 대한 무료 백신을 계속 커버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이용 자격이 연방 빈곤율의 150%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처방약 값에 대해 5%를 환자들이 내야 하는 코인슈런스가 없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처방약 값으로 $2,000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 한도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처방약 값이 $2,000를 넘고 있는 86만 명이 1인당 평균 $900씩 절약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미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사와 협상을 벌이는 권한을 부여받아 처방약 값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10종, 2027년과 2028년에는 15종, 2029년에는 20종에 대한 처방약 값을 낮추게 됩니다. 이 협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값은 최소한 25% 할인받게 되고 다른 약값 인하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프리미엄 보험료가 매년 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으로 10년간 2,880억 달러의 정부 메디케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앞둔 미국의 대학가들이 기숙사난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주택들의 렌트비 급등으로 기숙사에서 살려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각 대학들에서는 수백, 수천 명씩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고 대학 측이 민간 시설을 임대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등 초비상이 걸리고 있어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과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재학생들이 설레임을 느끼는 대신 기숙사 난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등록마저 포기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수 극심해진 기숙사 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렌트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올해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각 대학 기숙사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리고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각 대학들에서는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대기해야 하는 웨이팅 리스트에 수백 명, 수천 명이나 올라 있습니다. 유타 주립대학의 기숙사 웨이팅 리스트에는 무려 3,500명이나 대기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애틀란틱 유니버시티에는 예년의 2배인 800명이 올라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서브렌트나 룸메이트를 구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으며 다소 먼 거리를 통학하더라도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서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 시내 한복판에 있는 뉴욕 대학생들은 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서는 서브렌트,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지하철로 먼 거리를 통학할 것을 감수하고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학생들은 투베드룸을 얻어 그중 한 방에서 2명이 반반씩 1인당 $950씩 렌트비를 내고 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VCU를 비롯한 각 대학들에서는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제 학자 융자금을 얻어 학비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게 흔한 일이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UCLA는 올 가을 신입생들에게 4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정책을 내걸었으나 대학 기숙시설의 부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은 대학 기숙시설을 확충하려다가 지역 주민들과 법적 소송 사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들이 기숙사 난에 빠지고 학교 주변 렌트비가 급증하자 자동차에서 자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정이나 길거리 벤치를 이용하는 홈리스 피플과도 같은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으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등록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다가
기숙사 난과 주거비용급 등으로 등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전자담배에는 과일향 등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 함유되어 있어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미 식품의약국은 과일향 등 달콤한 향이 나는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담배만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일한 니코틴 제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껌이나 젤리, 사탕 등 먹는 니코틴 제품들도 청소년들 사이 전자담배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3,500명 고등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껌이나 젤리 등 니코틴이 함유된 먹는 제품들이 청소년들 사이 전자담배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 이상의 학생들이 니코틴이 함유된 젤리나 사탕, 껌을 먹어본 적이 있고 2%는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섭취해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10%가 넘는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 이상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젤리와 목캔디 같은 로젠지, 사탕 외에도 알약 형태와 니코틴 파우더 같은 제품들도 학생들 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타바코 프리, 즉 담배가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고 체리나 석류 같은 과일 맛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니코틴 제품들은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남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연구진들은 이들 제품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판매되어 온 새로운 유형의 니코틴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10대들이 이 같은 니코틴 구강 제품에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제품들은 달콤한 맛이 많고 사탕이나 젤리와 비슷해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숨기기가 매우 쉽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에 10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구용 니코틴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한 10대들은 전자담배나 담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들은 특히 두뇌가 발달하는 청소년 시기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독성이 있어 10대부터 니코틴을 섭취하면 평생 습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지난 4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21세 미만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까지 2주 동안 미성년자들에게 니코틴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107개 소매업체들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사저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이 전격 실시돼 법적 투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정치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당국들의 범죄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의 2024년 재도전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공화당 진영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 FBI 요원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단행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FBI 수사 요원들은 수색영장을 들고 나타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마라라고 사저를 압수수색해 대통령 문건들을 박스에 담아 수거해 갔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FBI가 마라라고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간 대통령 문건들의 기밀 또는 극비 문서들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법 행위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아직 이끌고 있는 FBI는 전직 대통령의 기밀 문건 다루기 위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재임 중 보고받았거나 작성한 국가안보기밀문서, 지시나 지침 등 대통령 문건들을 기밀 해제하지 않는 한 외부로 가져갈 수 없으며 국가기록보존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기밀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 문건들을 마라라고로 가져갔다면 형법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은 퇴임 직전 기밀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 범법 행위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FBI의 압수수색으로 말하라고 자택에서 수거한 대통령 문건들 중에 기밀 해제되지 않은 기밀 또는 극비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집중 수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말하라고 사저가 압수수색당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수색은 발표되지 않은 기습 공격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개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2024년 재도전을 지지하기 위한 민주당 진영의 전방위 수사이자 정치적 압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자신이 하원 의장에 오르면은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메릭 갤런드 연방 법무장관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BI의 대통령 문건 관련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연방검찰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파견하는 데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1월 6일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해 의사당 점거 시위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을 부추긴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촘촘한 포위망을 뚫는 동시에 공화 진영의 지지를 결집시켜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도전할 수 있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